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자, 가뜩이나 일본의 1차 수출 규제로 대한민국 경제가 힘든데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드는 느낌입니다. 지금 잠시만 참으면 된다는 듯이 여권은 이야기하지만 실제 기업들이 겪는 고통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90% 이상을 일본에 의존하는 일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 정권만 믿고 있다가는 우리가 다 큰일 나겠다. 민간이 나섰습니다. 해결 민간이 한다. 중소기업 중앙회 이야기입니다. 자,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오는 9월에 경제사절단을 일본으로 보내겠다, 이런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오죽이나 정부가 못 믿으면 이제 민간이 우리 살 길은 우리가 찾겠다, 이렇게 나선 걸까요? 자,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혹시 아직도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무료입니다. 자, 오죽 정부가 못 믿었으면 민간이 나섰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막힌 물꼬를 민간 차원에서 풀어보겠다, 이런 결심입니다. 자,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산업 전반에 비상등, 붉은색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특히 핵심 부품이 일본에 의존하는 중소기업 일부 기업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정부 믿겠다가 큰일 나겠다. 아니, 일본 상품 불매운동 하는 것도 뭐 이해할 수가 있고 다 그렇게 하면 되지만 정작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엉뚱한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뉴스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9월 초에 경제사절단과 함께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계 입장을 전달하겠다. 경제사절단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단 30여 개사 대표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김 회장이 직접 단장을 맡아 한일 민간 교류를 주관하겠다. 자, 지금 사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8월 중 니카이 도시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에게 서신을 보내 구체적인 방문 시점,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기중앙회는 8월 초 경제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하기로 했지만 한일 관계가 계속 악화 인류를 걸으면서 잠정 연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참의원 선거 시즌도 겹쳤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이제 민간이 자구책을 지금 찾기 시작한 겁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일본 방문을 더 미룰 수 없게 됐다. 자,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일본과 접촉을 시도하는 곳은 중소기업 중앙회가 유일합니다. 경제사절단은 일본 자민당을 시작으로 경제산업성 대신 일본 중소기업 청장, 전국 중소기업단체 중앙회장 등 일본의 정계, 재계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겠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중소기업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 한국의 어려움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일본 수출을 놓고 지금 한국의 청와대나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마치 국내에서 일본의 이 신소재를 대신 생산하면 되지 않느냐 이야기하지만 박용만 회장의 이야기처럼 일본 따라잡는 데는 반세기가 걸립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생산업체가 있지만 일본에서 이런 소재를 수입한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겠다? 단기적으로 피해는 엄청날 겁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태원 SK회장의 이야기처럼 장기적으로는 이 기회에 한번 일본에서부터 벗어나서 다변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SK같이 큰 기업들은 견딜 수 있는 자금력과 여유가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냥 다 도산해버립니다. 간단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정부 관리들을 보면 중소기업 사장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행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톤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지소미아 같은 것은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감정적으로 막 나가는 것이 꼭 해결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기에 빠지면 일본도 몇 년 후에 우리만큼의 아니면 그 이상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불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본이 모를 리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치킨 게임입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대한민국을 조롱합니다. 손자병법을 인용하면서 한국, 일본한테 당한다. 그 맞는 말일 겁니다. 지금 일본이 1100종을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이 수입이 힘들어지면 반도체 코리아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엄청나게 많은 미래 먹거리 사업들이 위협을 받습니다.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 때 글로벌 금융위기 그 수준의 불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벌써 농수산물, 조선산업 등등등등 피해가 우려되는 곳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의존도가 90%가 넘는 화학기계, 차부품, 비금속 업체들이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1100여 개의 품목이 수출 규제를 받는다면 악몽입니다. 물론 일본 정부도 알고 있고 일본 언론들이나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도 지금 일본 정부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한일 갈등을 다음 총선에 유리하게 이용하자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가 하면 강경발언, 파퓰리즘에 근거한 강경발언 쏟아내기에 여념이 없는 일부 정치인들이 있는 한 해결은 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중앙회, 민간이 해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큰 효과를 이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화이트리스트에 제외된다는 것은 수출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본 정부가 품목 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해야죠. 민간이 해결을 위해서 나섰다. 문재인 정권은 못 믿겠다. 이런 움직임이 저는 대한민국에 더 많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강경기조로 가다가는 두 나라 다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겁니다. 이미 지금 코스피 시장,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이 무너지고 지금 대한민국 주가는 엉망이 됐습니다. 더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수십조 원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 발언이 나고 나만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굴 때가 아닙니다. 아무튼 김기문 회장의 결단은 잘한 것 같습니다.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일본으로 보내겠다. 노력할 때까지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1차적인 책임은 아베 총리에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손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 중앙회와 같은 민간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부는 문제만 터뜨려 놓고 해결도 못하고 무능한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